여러분, 김재구입니다. 더 불어 터진당의 만행. 내 헤드라인에 글 썼는데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정치판이 개판이고 더러운 판이라고 하더라도 수험생들까지 소환해가지고 이용을 해쳐먹으면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 피디님 그것 좀 올려줘봐요. 현수막.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민주당 패거리들하고 촛불 본 모임이요? 얘네들 짜고 치는 고수업 아니겠어요? 세상에, 수험생 여러분, 윤석열 탄핵 촛불 함께 해요. 서울에 윤탄핵 집회 광고 현수막을 막 내걸어놨어. 막. 근데 여러 군데 내걸어놨어요. 확산시킨다는 거야, 그거. 아니, 수험생들, 우리의 미래를 지켜갈 아이들한테,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얘네들한테, 수험생 여러분, 윤석열 탄핵 촛불 함께 해요. 아니, 이게 공산당이냐? 그런 현수막을 사방에 걸어놨다니까? 수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참석을 권유하고 이런 현수막 내오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거냐고. 아니, 저 보수나 좌파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다고 쳐. 근데 그 가정의 아이가 수능 시험을 오늘 봐요. 그런데 현수막을 걸어놓은 데를 지나가든가 이게 광고가 딱 떨어지면 그 아버지 엄마도 싫어할걸. 아무리 좌파 성격을 갖고 있어도. 아니, 우리 애들 시험 보러 가는데 저런 시부랄 것들이 저기다 저걸 왜 달어? 정치에 소환하냐 인마? 당연히 하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 촛불 집회는 성인이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수능을 마치고 곧 성인이 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저런 시부랄탱이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리고 이거 현수막이 강남 서초 촛불 행동이 내건 것으로 보이는데 얘들 누구요? 다 민주당 패거리들이야. 우리 대통령 감옥 보내는데 쿠데타 일으킨 놈들, 문재인 청와대 들어보내려고 악을 쓴 인간들 맞잖아요. 누구냐고. 다 민주당 패거리들이지 뭘 그래. 그리고 이게 또 SNS에 막 그냥 도배를 해, 도배. 막 퍼다 날러. 저 민주당 때 시민단체가 수백 개가 늘어났어요. 얘가 다 집합소, 집합소. 여기가. 현수막에 수험생 여러분, 수험 잘 보시고요. 윤석열 탄핵 촛불 함께 해요. 이 글하고 QR코드가 함께 있고 QR을 인식하면 윤석열 탄핵 촛불 소식이라는 문구와 그룹 채팅방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동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아니, 대통령님을 뭘로 탄핵을 하냐? 그리고 뭐 수능시험 잘 보시고 나오신 다음에 야, 시민단체 촛불행동이라는 애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면서 계속 집회를 이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5 클럽 특검, 이것을 쌍특검 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 요 촛불 연대인지 촛불 개연대인지 얘네들하고 민주당이 현재 입법부에서 하는 짓거리하고 너무 같잖아요. 같지요? 그러니까 민주당 패거리들이 전부 다 이 시민단체의 특검 요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애들이지. 우리 보수는 이런 데에 현혹되지 맙시다. 개뿔인지 얘네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한대요. 촛불 행동은 국회는 탄핵에 나서라. 그리고 탄핵으로 싸우자. 탄핵으로 뭉치자.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 시민 동참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첩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니까. 그러면 민주당 간첩 아니야? 걱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원욱, 김종민, 윤현창, 조웅천 네 사람 비명계가 기자회견 했지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과제로 도덕성 회복. 자, 민주당이 앞으로 할게. 두 번째, 당내 민주주의 회복. 세 번째, 비전 정치 회복 등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여러분, 요 세 가지 전부 다가 그 사기꾼, 절과 사범 감옥 가요? 바지 내릴까? 이 양반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도덕성 회복 절대 회복이 안 되지요. 왜? 대표가 도덕적으로 만시창에 된 똘변인데 당연히 안 되겠지요? 두 번째, 당내 민주주의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개딸들이 판치는데 뭐가 회복이 돼요? 안 되지요? 세 번째, 비전 정치 회복. 비전? 비전이 어딨어? 비전이 옷 벗는 게 비전이냐? 감옥 가는 게 비전이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다가 안 맞는다는 거야, 비전이. 그러니까 탈당하겠지. 당연히 안 되지, 이게. 까마귀도 울잖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윤영찬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방탄 정당, 봉투 정당, 코인 정당이라고 그런 닉네임을 놔두고서 검찰 독재를 압도할 수 있겠냐? 웃기잖아요. 그리고 대표 개인 사법 방어에다가 당 모든 정책이든 힘이 동원되는 방탄 정당도 하면 되겠냐? 윤영찬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나간다니까. 이 사람도 지금이야 눈치 보는 게. 그러니까 12월 앞으로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이재명 당 수뇌부들 이 세 개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요거 제시하니까 이거를 꼭 그렇게 실천해라. 자, 이 얘기입니다만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절대 실천 안 된다고. 자, 여기서 이원욱 의원이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싸워서 이기는 전투 정치가 아니다. 바지 내려요, 감옥 가요. 당신은 꼭 시비 걸어가지고 싸움을 끝내는 그런 못된 정치꾼이라고 얘기하는겨. 자기 당대표한테. 민생과 미래를 살리는 비전 정치로 가야 되는데 전체주의적이고 획일적인 목소리로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다. 누가? 이재명이가. 이게 이원욱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 네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특히 개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과 결별의 방점을 둬야 되고, 자,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당도 아니고 강성시 등 당도 아니다. 그러니까 친명 간별사들이 벌이고 있는 비명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 진박 간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원우가 너 왜 그래? 너네 당 감옥 가요. 이 양반 비난이나 하지. 여기다가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소환하냐? 그러니까 또라이에서 듣는 거야. 이원욱 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지랄하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화가 확 나네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행운님 내가 잘못한 거냐고.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 당대표 바지 내려 이 양반 한테 얘기하다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 어디다 대고 삽질하고 지랄이 잘 좀 내가 좀 칭찬 좀 해주려고 했더니 개소리 하고 있네. 조홍천 의원이요 이렇게 말해. 저 조홍천은요 천문재인 친 이재명 팬덤으로부터 꾸준하게 공격을 받아온 저 조홍천이요 사람으로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매운맛이 다르네요.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분들 네 분이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을 했잖아요. 했는데 회견 끝나고 밖에 나와서 이원욱이가 강성 지지층에 대한 구체적인 제동책을 기자가 물어봐요.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강성 팬덤 유튜버들이 민주당 유튜브 패거리들이 주도하고 있는 유튜브에 당내 정치인들 출연 금지를 시키고 이재명 대표도 재명인의 마을 팬카페 거기 이장직 사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도 나왔었고 그건 대표인데 그 자질이 없다는 거지. 유튜브나 하고 먹고 살아. 유튜브 그냥 재명인의 마을 먹고 그거 하면서 거기서 그 이장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아요. 당대표 하지 말고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도 나와서 이제 그 기자회견할 때 말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극단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개딸이지. 개딸들하고 단절이 필요한데 그저 당원 제명시키면 된다. 개딸들을.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 누가? 바지 내려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자기들끼리 정상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되게 웃기잖아요. 김종민, 충청도 핫바지, 논산 지역구 의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월 달부터 본격 선거 체제로 돌입이 되는데, 그 전에 말이요? 한 달 정도 시간 이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안에 결단해야 돼요. 만약 안 차요? 국민들이 결단 내릴걸? 김종민, 충청도 논산. 저기, 한 달의 기한을 내가 드리는겨. 누구한테? 이 죄명이한테. 그리고 당장 탈당을 뭐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어. 그건 우리 생각이야. 자, 윤영찬 의원이 탈당하고는 우리 4명이 얘기해 본 적이 없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탈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 모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것도 이슈,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이게요, 지금 처음이라 그렇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지금 저 비명계 의원들 16분이 있는데 이제 드러낸 사람들, 난 비명계다. 난 이낙연 개요. 난 무소속,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여기저기 파 없어. 난 그냥 홀파야.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16군데 지역구가 있는데 현역 의원, 여기에 이재명 신의부대 개딸들이 나가 이래가지고 6군데를 전부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역 비명계 의원들하고 경선을 붙겠다는 거지. 이재명을 따르는 정치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명계로 분류된 사람들은 아마 폭이 좁아질 거예요. 이재명 여러분 알잖아요. 성남시장 할 때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경기도지사면서 얼마나 악독했어요. 시민들, 도민들이 숨을 못 쉬었잖아. 특히 김사랑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정신병원까지 그냥 강제로 끌려갔고. 신명계로 분류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존 비명계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서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이다. 가면 갈수록 비명계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친명계, 또 이재명 친위부대, 이런 사람들이 활기넘치게 영향을 넓게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예수가 예언하는 것처럼 말하네. 자, 비명계를 몰아내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따르는 그런 정치인을 전부 다 넣어서 국민의힘보다 딱 한 석만 더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석. 국민의힘이 140석이면 우리는 141석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170석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이 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자기들만의 자화자찬.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와 가까운 어떤 재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에서 저 일종의 비주류라고 스스로 이마에 낙인 찍는 그런 일을 공식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없고, 지금 비명계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물쩡거리는 사람들도 이제는 나는 친명계야 이러고 공천을 받으려고 그렇게 아부근성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저기지, 김정은 조직이랑 똑같은 조직이지. 이재명이 싫은데 저는 친명이에요. 친명. 왜? 공천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양심을 속이고, 아니 재명이 싫은데 나 재명이 좋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공천 받으려고. 이게 또라이들이죠. 어쨌든 지금 이제 개파 색이 없는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 합니다. 이름을 굳이 걸지 않아도 공감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그리고 총선 앞두고 민주당을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모든 공은 사기꾼, 전과 사범 이재명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죠? 아니 인재영입위원장도 이재명이, 계양구 국회의원도 이재명이, 대표도 이재명이, 그리고 개딸들도 이재명이 재산. 그러니 아주 그냥 똘똘 단단하게 뭉친 저 느작없는 더불어공산당, 이제 이재명이한테 다 모든 게 넘어갔으니까 이재명이 어떡하냐 중요한 거지요. 근데 할라나? 지금 바쁠 텐데.
법원에 가야지. 검사 조사받아야지. 자기 와이프도 받아야지. 다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네, 걱정.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6시 3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까미가 왔어. 까미가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아이, 왜 그래? 인사는 해야 될까? 인사는. 우버. 어이구, 또 그래. 어이구. 여러분, 고맙습니다.